기존의 올드한 신텍스는 가라. 독해력을 100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코노코 신텍스는 바로 신개념 구문독해 학습서로서 초고속으로 요지 찾는 비법을 습득시켜주는 요지코드와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을 이해시켜주는 논리코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속독 숙해와 어휘 문맥 추론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명품 구문 학습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통통 머릿속 속 핵심만을 콕콕 찍어주는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 항상 여러분들이 구문 강의를 듣기 전에는 우선 이 끊어읽기 기본 단위인 의미그룹 기본 패턴 10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구문은요. 오늘의 구문은 뭐냐면 학생들의 해석 실수가 빈번한 no more than 구문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no more than. 일명 no more than 구문을 우리는 양쪽 부정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정은 no가 이 대늘기점을 해서 앞부분도 부정을 해주고 뒷부분도 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부정을 해주기 때문에 양쪽 부정구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멀된 구문의 기본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이게 뭐뭐보다 더 뭐뭐하지는 않다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야? 뭐뭐보다 더 뭐뭐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앞과 뒤가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문법용어로 말한다면 원급 비교, 동등 비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 노가 앞부분도 부정을 해주고 뭐다? 뒷부분도 부정을 해준다라고 그랬죠. 해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 구문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고래는 말보다 더 물고기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노가 앞부분도 부정을 해주고 대니아도 부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말도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이와 같이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노멀된 구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앞부분을 강조해 줄까요? 아니면 뒷부분을 강조해 줄까요? 보세요.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은 고래가 비록 바닷가에 바닷물에 살고 있지만 새끼를 낳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런 구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고래공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래공식. 원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그룹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어휘 체킹입니다. 어휘 체크. 여러분들 여기서 이 purchas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다 구매력으로 알고 있는 단어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구매력이라는 말을 백날 넣어봤자 의미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purchase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이 purchase라는 얘기는 다이어라는 얘기예요. 다이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를 문맥에 넣어서 적용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purchase는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purchase라고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맥상의 의미는 강점, 능력, 권한, 자격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저 뒷부분에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추론할 수 있는 이 테크닉을 조금 이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moral이라는 단어는 도덕의 의미로 쓰이고요. ethical이라는 단어는 윤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be qualified라는 표현은 자격이 있다는 얘기고 commento는 논평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healthcare reform은 바로 의료개혁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physicist는 물리학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lony 그러면 군집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collapse라는 단어는 붕괴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핵심 다이어예요. 다이어입니다. 핵심 다이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저 단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be qualified라는 단어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퀄리티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퀄리티 의미가 뭐예요? 질을 의미하는 말이죠. 어떤 물건의 질을 우리는 품질이라고 하죠. 품질. 그런데 사람의 질은 자질,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 자질, 능력, 자격의 의미로 쓰이는 quality라는 단어가 동사로 바뀌면 이게 qualify가 되는 겁니다. qualif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핵심 다이어트 강부터 해드릴게요. 이 collapse라는 단어가 지금 문맥상 우리 앞에 있는 문장에서 문맥상의 의미는 붕괴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붕괴되다, 실패하다, 폭락하다, 기절하다, 쓰러지다, 의자가 접히다. 머리 아프죠? 우리나라 학생이 이걸 한 번에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어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영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 의미를 먼저 잘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겁니다. 접두어 콜은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you left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이 left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fall입니다. fall. fall의 의미가 뭡니까? 떨어지다, 아래로 내려가다가 되겠죠. 떨어지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원어민들은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원어민들은. 그래서 이런 5가지 의미도 원어민들에게는 그냥 단 하나의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붕괴, 실패, 폭락, 쓰러짐, 쇠약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원어민의 다이어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어민의 다이어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내려가다라고 그랬죠? 내려가다라고 그랬죠? 보세요. 항상 영단어는 자기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 기본 의미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은 바로 뭐를 의미해요? 곧 문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요. 건축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축물이 붕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몰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만약에 계획 따위가 붕괴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실패하다가 되겠죠. 또는 가치나 가격이 내려가요. 확 내려갑니다. 그럼 뭐야? 폭락하다가 되겠죠. 만약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뭐야? 쓰러지다, 기절하다가 되겠죠. 쓰러지다, 기절하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의자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야? 의자가 접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의자가 접히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원어민들한테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라고요? 그냥 내려가는 의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미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의미가 바로 기억이 안 나도요. 그 문맥상으로 내려가다라고만 번역을 하시면 다 독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영단어의 의미는 단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단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의미 그룹으로 끊어 읽기죠. 의미 그룹으로 끊어 읽는 것은 항상 동사 부분을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게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온 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 나온 것은 목적어나 부어가 되는데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면 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의미 그룹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이 나와 있네요. 앞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이 문장의 동사는 is가 되는데요. 보세요. be qualified가 되겠죠.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투부정사도 역시 준동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사 부분을 다 한꺼번에 의미 그룹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전치사가 나왔네요. 우리가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 뒤를 뭐라고 그래요? 그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tha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역시 또 뭐가 되겠어요? 동사 부분이 되겠죠. 야가 주어가 되고 D는 이 judge라는 단어가 타동사니까 바로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명사 뒤에 전면구가 나오면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멀된 구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노멀된 구분을 변형시켜서 독해에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노라는 단어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not any의 줄임말이라는 것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no는 not any의 줄임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ot 해놓고 official을 쓰고요. 이게 이제 not any라고 그랬죠. not을 쓰고 뒤에는 any more than을 여기 뒤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not any more than. no를 not으로 바꾸고 any more를 붙여서 이 than에 이렇게 붙여버리는 겁니다. no more than, not any more than. no more than, not any more than. 이거를 번역을 앞에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이 부분을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원급 비교라고 그랬죠.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두 번째 의문입니다. 경제 법칙을 뭐 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력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역시 노멀된 구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not any more than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경제 법칙을 피할 수가 없다. 중력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글을 쓴 필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경제 법칙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펄처스의 문맥 의미를 한번 추론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추론하는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특별한 펄처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번 구매력을 넣어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특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도덕과 또는 윤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특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이 펄처스라는 단어는 바로 구매의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펄처스라고 번역을 하시면 돼요. 과학자들은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특별한 펄처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세미콜론이 나와 있죠? 이 세미콜론은 논리코드가 되는 겁니다. 논리코드. 앞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앞부분을. 보세요. 기후과학자가 공중의료개혁에 관한 논평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죠. 기후과학자는 의료개혁에 관한 논평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펄처스는 바로 이거를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물리학자가 이때 노는 앞부분도 부정하고 뒤도 부정을 해준다라고 그랬죠. 물리학자가 꿀벌 집단의 붕괴의 원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 부분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야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꿀벌 집단의 원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기후과학자도 의료개혁에 관한 논평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뒷부분을 읽고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당연히 이 펄처스라는 단어는 qualified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펄처스라는 단어가 구매의 의미가 아니면 자격, 강점, 능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변형 구문입니다. no more than은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다? not any more than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더라.
여러분들 항상 구문학습의 효과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문학습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해석이나 독해 스킬을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문을 잘 하는 사람들은 어휘 추론도 가능하고요. 문맥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독해를 잘하는 학생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모든 수업 영어 성공의 법칙이 바로 이 구문학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 공짜인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여러분 영어 공부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등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학습을 하시면서 까먹지를 않으면은요,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